개인회생 사건 통계 조사 결과 보고서라는 걸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통계 자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궁금해하실 거 이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회생파산TV 김영룡 법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전지호입니다. 아나운서님, 오늘도 제가 질문을 간단하게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개인회생 신청하시는 분들 매년 갈수록 엄청 많아지고 계신데요. 개인회생 신청하시는 분들 평균 채무 금액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평균 채무 금액 네. 평균 한 1억? 오, 거의 정확합니다. 아, 그래요? 네네. 매년 서울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 사건 통계 조사 결과 보고서라는 걸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2023년 결과 보고서도 최근에 발표가 됐는데, 네. 그 자료를 보니까 네. 개인회생 신청하셨던 분들 채무총액 중위값이 9,696만 원이에요. 오. 거의 1억이죠. 예, 그래서 거의 정확하게 맞추셨어요. 그러면 이 개인회생을 신청하셨던 분들 평균 소득은 얼마 정도 되셨을까요? 평균 소득 그래도 요즘 시급으로 따져봤을 때 한 네. 250만 원 정도? 그것도 뭐 아주 근접합니다. 아, 그래요? 225만 원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면 사실 생활하기 빠듯하잖아요. 따뜻하죠. 이 빚 갚고 생활비 충당하기가 너무 턱없이 부족하죠. 평균 소득 기준으로만 생각해도.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개인회생을 들어가게 되시는 분들이 많이 네. 있는 것 같고요. 오늘은 통계 자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궁금해하실 거 이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변제율, 네. 예, 여기에 대한 통계 자료도 분석이 아주 세부적으로 잘 되어 있거든요. 네네. 제가 그걸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변제율이 재작년 통계 자료보다 작년 통계 자료가 조금 줄었어요. 오. 재작년에는 평균 중위값 변제율이 38%였거든요. 네. 근데 작년 2023년도 변제율 중위값이 36%입니다. 오, 줄었네요. 네, 2% 정도 줄었어요. 그래서 조금 반가운 소식이 아닌가 싶은데, 그 내막을 살펴보면 그렇게만 볼 수도 없어서 좀 그 내막까지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네네. 어떤 내막이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서두에 전체 채무가 9,696만 원 된다고 했잖아요. 네. 이게 재작년 2022년도에는 8,871만 원이었거든요. 아. 평균 채무 금액이. 네. 그러니까 채무가 2022년도보다 2023년도 9.3%가 늘었어요. 좀 많이 늘었네요. 빚이 많이 늘었죠. 예. 근데 소득은 아까 평균 225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네. 이게 2022년도 재작년에는 평균 소득이 209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소득은 7.7% 정도 증가한 걸로 분석이 됐어요. 네네. 채무가 훨씬 더 늘은 거죠. 소득이 늘어난 것보다. 그러니까 개인회생 우리가 변제율이라는 게 전체 채무 중에서 몇 프로나 갚느냐는 비율이잖아요. 빚이 많이 늘었으니까, 맞아요. 소득에 비해서 빚이 더 많이 늘었으니까 당연히 변제율은 줄어든 걸로 통계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좀 현실이 좀 갈수록 더 대한민국 현실이 팍팍해지고 있다. 그런 일면을 보여주는 자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법무사님, 근데 또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이렇게 사실 요즘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연령대가 예전보다 좀 더 넓어졌잖아요. 젊은 층에서도 많이 신청을 하고 있고. 맞아요. 예. 그래서 혹시 이 연령대별로 얼마나 좀 변제율이 있는지 이런 자료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젊은 분들 변제율이 높을 것 같아요? 아니면 나이가 많으신 분들 변제율이 높을까요? 근데 아무래도 젊은 분들은 그래도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네. 좀 가능성을 보고 좀 변제율을 높게 주시지 않을까요? 네. 통계 자료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타나는데요. 이게 나이가 많아지실수록 변제율이 떨어져요. 그래서 20대 젊은 분들이 변제율이 가장 높습니다. 아까 전체 변제율이 36%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20대 변제율은 42%예요. 그리고 30대가 39%, 뭐 60대는 29%, 70대는 26% 이렇게 쭉 내려갑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일수록 좀 많이 갚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또 뭘까요? 채무 규모가 일단 좀 작으세요. 그 젊은 분들이. 그 채무 규모가 가장 큰 게 50대가 가장 빚이 좀 많으시고요. 40대, 그다음에 30대, 20대 이렇게 젊은 층으로 내려올수록 빚이 좀 작아지시거든요. 근데 소득은 큰 격차가 없더라고요. 이 자료를 보면. 그래서
그 소득은 큰 격차가 없는데 거기에 비해서 빚이 좀 규모가 작으시니까 변제율이 좀 상대적으로 높아진 게 첫 번째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제가 생각할 때 부양가족이 사실은 젊은 분들은 없잖아요. 20대 결혼해서 자녀까지 있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인 가구 생계비만 인정을 받죠. 그래서 133만 원 자기 생계비에다가 뭐 월세 사시면 주거비 정도 인정받고 나머지 돈을 다 내야 되니까 변제율이 좀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설명해주신 이 통계 자료가 서울 네. 회생법원에서 나온 통계 자료를 근거로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네네네. 다른 법원들도 어쨌든 비슷한 거죠? 일반적으로 저희가 예상하기는 서울회생법원이 워낙 다른 법원에 비해서 좀 잘해주시잖아요. 서류도 간단하고 뭐 당연히 그래서 변제율도 낮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다른 법원들은 서울보다 10% 이상은 많지 않을까? 그 지방에 유독 까다롭기로 유명한 법원들은 10%가 아니라 20% 정도 더 많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평균 변제율이 36%잖아요. 그러면 몇 프로 탕감받는 거죠? 반대로 64%겠죠? 그렇죠. 예. 64%를 탕감받는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에다가 중점을 두셔야 됩니다. 오늘 영상 보신 분들. 이게 또 원금 기준이에요. 이자는 당연히 띄고 원금 기준으로 64%를 탕감을 받는 거거든요. 되게 많은 걸 탕감해 주는 거죠, 사실.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면 사실은 개인회생 정말 좋은 제도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영상도 구독자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알찬 영상 준비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제나 힘이 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